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유튜브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자, 지금 저와 최정석 기자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최정석 기자입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공지도 드렸지만은 오늘은 저희가 모이지 않고 이렇게 네, 전화 연결로 저랑 최정석 기자 둘이서 한번 이 플레이오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구 기자가 또 이제 지금 잡지 마감 관계로 워낙 바쁘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또 플레이오프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이렇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석 기자, 오늘 이제 예, 사실은 예, 지금 이제 오리온 전자랜드 2차전 끝난 지금 직후잖아요, 거의. 그, 예. 그렇죠. 자, 오리온 전자랜드 지금 이제 전자랜드가 2승 0패로 되게 손쉽게 앞서가고 있는데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예상을 했고요. 사실 저는 음, 전자랜드의 3승 0패를 예상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제가 예상한 대로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 물 흐르는 듯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사실 뭐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이게 사실 전자랜드가 잘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음, 오리온이 너무 못해서 음, 사실 두 경기 합쳐서 지금 다 60점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굉장히 준비가 정말 안 된 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음. 듭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오리온은 이승현의 공백이잖아요. 이승현이 네, 이제 1, 2차전 다 결장을 했는데 네. 이승현이 빠진 빈자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최영석 기자가 보기에는 좀 어떻게 드러났다고 보시나요? 네. 근데 사실 이승현 선수의 빈자리가 이제 클 음. 수는 있죠. 근데 음. 이게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오리온의 현재 플레이오프의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음. 그 주축 선수들의 의존도가 높은 게 느껴지는 게 음. 이승현이 안 뛰는 혹은 쉬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거에 대한 카드를 사실 정규리그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음. 다음에 이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플레이오프 때 하나씩 꺼내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음. 정규리그 때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아예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승현이가 함께 할 거야. 소신이 플레이오프 때도 함께 할 거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안이죠 또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만일의 상황을 대비를 해놓고 분명히 그러니까 쉴 타이밍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승현 선수가 사실 40분 동안 다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쉬는 타임에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거에 대한 카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실은 지금 나서는 이정현 선수, 뭐 박진철 선수 다 음. 그냥 저 진짜 솔직한 심경으로는 그냥 키 크니까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음. 사이즈 맞추려고. 그거 음.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왜냐면은 그 선수들이 투입된다고 해서 뭔가 조금 다른 색깔을 내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키 커서 수비하러 들어가고 키 커서 그냥 골밑 득점하러 들어가고 약간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음. 그런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아, 근데 이제 오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지금 이 이승현 공백 메운 어떤 카드들이 사실은 전혀 위력이 없고 네. 이종현, 박진철 그리고 최현민 저는 그래도 최현민은 좀 그 둘보단 낫지 않나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굳이 뭐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은 좀 그나마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위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네. 또 오리온 이슈가 지금 뭐 이거는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데빈 윌리엄스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이미 어떻게 사실은 예. 이전부터, 그러니까 정규리그 때부터 이미 사실은 뭐 컨트롤을 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미 알려졌고요. 음. 근데 어찌됐든 그 오리온 구단에서 어쨌든 그 에런 헤인즈에 대한 계약을 먼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러다 불러다가 테스트까지 했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선택으로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데빈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그 외국 음. 선수 계약을 관련해서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구단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외인 뭐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음. 본인들이 알고 선택하는 거죠. 데빈 윌리엄스가 그 전까지 문제를 안 일으키다가 갑자기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미 문제를 일으킨 상태에서 그걸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찬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선택으로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그냥 안고 갔잖아요, 리스크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터질 게 터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데빈 윌리엄스가 뭐 부진하는 거는
그냥 이럴 줄 음. 알았다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자랜드가 되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1 차전은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원사이드 게임이었고 음. 2 차전은 오리온이 나름 이런 뭐랄까 1 차전에서 너무 대패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네. 나름 좀 철저하게 해 와서 전반까지 잘 가다가 네. 후반 들어서 경기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끌려다니다가 졌는데 네.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리온 입장에서 진짜 예. 지금 뭐 영성 임페를 밀리고 있는데 어떤 반전 카드 남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 버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찾아본다면. 예. 3대 0을 예상했기 때문에. 아 애초에. 예.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사실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리그 때 시험해 본 게 너무 없어요. 그 그 가 라인업이 예. 그러니까 그 한호빈, 이대성,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온 김준희 선수. 사실 음. 지금 뭐 수비를 얘기를 들면서 사실은 박재현 선수도 잠깐 썼다가 또 안 나오고 약간 그런 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오리온이 사실은 시즌을 치르면서 제대로 뭔가를 선수를 좀 발굴하고 뭔가 하나가 카드가 될 수 있는 예비 자원을 이렇게 비축해두고 이런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여건이라면 여력이 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일중 감독님은 부임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매 경기에 그 주축 선수들을 어쨌든 위주로 많이 뛰면서 음. 사실 시즌 초반에는 아시겠지만 이대성, 허일영, 이승현 선수가 다 35분 가량 막 이렇게 뛰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벤치 자원들이 나서서 뭔가를 보여줄 만한 기회나 실력을 그러니까 기회나 시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 플레이오프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새로운 카드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는 건 저는 사실 진짜 오리온 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요행인 것 같아요. 정규 준, 리그를 그런 식으로 보내 놓고 예, 예. 그러니까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그게 플레이오프 때 너가 미쳐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거를 내민다고 보는데 음. 정규리그 때 그 어떤 그러니까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플레이오프 때 너가 터져줘라고 하길 바라는 거는 좀 요행이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말하잖아요. 오리온에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음. 지금 뭐 가드진도 솔직히 풍부하고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음. 그다음에 슈터도 조한진 선수도 있었고 음. 뭐 얼마든지 이리저리 쓰면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은 안 쓴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 차전과 다르게 좀 이제 한호빈, 이대성 어떤 투 가드 라인업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네, 그러니까 1 차전에서는 좀 이게 높이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현의 부재로 인해서 좀 이제 이대성 원가드, 한호빈 원가드가 좀 많이 가동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네, 경기 보면서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한호빈, 이대성 투 가드로 나름 효과는 봤거든요. 한호빈 좀 잘해 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전자랜드가 적응하기 시작하니까 네, 한계가 있고 뭐 모트리 제어는 그냥 아예 불가능해 보이고 네, 이승현 없는 디드링고스는 네. 정말 오늘도 뭐 파울 트러블로 퇴장당하고 1 차전에서는 거의 뭐 모트릭이 그냥 사실상 그냥 털렸거든요. 수비가 진짜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약간 이렇게 막 음.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떻게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그거를 예. 어중간하게 있다가 이게 모처리가 딱 파울 유도해서 거기서 많이 얻어내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정규리그 때 로슨이 뛸 수 있었던 것도 '이승현 덕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게 이승현이 아닌 어떤 다른 빅맨 파트너는 이 로슨의 수비 약점을 커버를 전혀 못하는구나. 특히 이런 모트리 같은 페인트전 폭격기 앞에서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러니까 오리온이 오늘 1 쿼터 잘했고 2 쿼터도 리드하다가 이제 추격당하고 이제 후반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졌는데 이 후반전에 끌려다니는 어떤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당하거든요. 예. 음, 굉장히 스무스하게 졌어요 사실은. 나름 뭐 점수차도 좁히고 3 점차까지 쫓아갔지만은 전자랜드가 리드 그냥 안 뺏기고 되게 여유 있게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김낙현이 풀업 3 점이 오늘은 터졌고 음, 그냥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안 됐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 쿼터부터는. 예. 음. 그래서 오리온이 저도 이제 오늘 경기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맥스치다. 지금 오리온이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은. 지금 그리고
전자랜드 상대로 예. 이승현 없는 상태로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전 오리온의 그 보면은 그 마땅한 스크리너가 없어요, 사실. 저 이승현 빠지니까 그게 예. 야 이게 2대1 게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투맨 게임이 그러니까 어쨌든 로슨이 나왔을 때 그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2대2, 3대3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맨 게임에서 시작되는 그 파생되는 공격들 그거를 로슨이 받아먹는 경우가 솔직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스크리너는 이승현이 스크린을 해주고 포렌들러로 이대성이나 한호빈이 그 이승현의 스크린을 받고 돌파를 해나가다가 킥아웃으로 빼주거나 아니면 로슨이 커든에서 들어오거나 약간 그렇게 해서 로슨의 기동성도 살리고 높이와 슛터치, 좋은 슛터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이게 스크리너들이 로슨이 직접 나서고 하다 보니까 그 로슨이나 데빈이나 사실은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의 다 슬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채 스크린이 걸리기도 전에 빠져버리니까 제대로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투맨 게임, 그러니까 오리온이 투맨 게임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원래 오리온이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오리온은 해찌를 강하게 나가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해찌를 왜 길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크리너 수비수들이 사실은 이승현 선수가 힘도 좋지만 활동량이 엄청나거든요. 빅맨이지만. 근데 그 로슨, 뭐 혹은 데빈, 이종현, 박진지 이런 선수들은 그 스크리너 수비수로는 활동량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해찌를 강하게 나갔다가 리커버리 하는 게 굉장히 늦는데 그 계속 해찌를 길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버리니까 그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맨 게임 하기가 너무 쉽죠. 왜냐면 거기 공간이 홍 뚫려버리니까. 그리고 뒷공간이 그냥 완전 열려버리지. 예, 뭐 모트리가 프레임이 얇아서 스크린이 못 건다 해도 모트리는 어쨌든 그래도 스크린을 열심히 걸어달라면 걸어주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걸어주고 나오니까 공간이 그냥 비어 있어. 그러니까 모트리가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더라. 네. 아, 참, 이 시리즈는 네. 상상 이상으로 싱거워서, 뭐, 이게 전자랜드의 이대현 부상이 그냥 음.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어서. 사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오리온이 이승현이 부상으로 빠졌다는 거는 좀 굳이 그러니까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자랜드도 지금 정혁은 없고요. 이대호 선수도 오늘 겨우 출전하는데 사실 거의 활동량이 아니라 그냥 거의 코너에서 그냥 박혀 있던데.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완전하게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코너에서 박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거기도 지금 두 명의 거의 장신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뛰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사실 저는 뭐 이승현이 빠졌다는 거는 물론 타격이 크지만 큰 변명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쌤쌤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 그 둘이 합치면 이승현 선수 그러니까 하나의 목은 해주니까. 충분히 하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이 시리즈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예, 네, 오늘 경기가 있었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자, 지금 저 한 경기밖에 안 치러진 네, KGC와 KT의 시리즈. 네. 예, 지금 KGC가 일단 1차전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 시리즈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최영석 씨 현장도 가지 않았나요? 예, 제가 음, 어저께 여기 안양에서 직접 봤고요. 사실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음, 저는 좀 약간 헷갈려요. 아직도 헷갈리는 게 사실 KGC 입장에서는 공격이 잘 안 풀렸다고 그러는데 음, 저는 그러니까 약간은 KGC가 전반은 굉장히 약간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1대1 공격이 정말 많았거든요. 음, 근데 원래 이 팀이 그 한창 썰린저 영입하고 잘 나갈 때는 1대1을 많이 안 하고 무조건 썰린저 투맨 게임 시작 그다음에 하이로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하던 팀인데 음, 전반에는 그걸 의도적으로 저는 안 한다고 봤는데 이게 사실은 김승희 감독님이나 뭐 선수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약간 공격이 안 풀렸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반은 진짜 저는 그냥 수비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봤으니까 음, 수비를 강화하고 어쨌든 그 KT가 분위기를 타면은 90점, 100점은 쉽게 넣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억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좀 공을 들인 것 같은 그래서 음, 공격에서는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공격에서 좀 많은 활동량으로 뭔가 공격을 풀어가기보다는 수비에서 좀 더 에너지를 쏟고 공격은 조금 1대1 위주로 좀 약간 정체되게 하다가 후반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좀 색깔을 드러내서 터트리니까 이게 경기가 확 넘어갔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전반의 그 모습이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 풀린 건지 아니면은 이게 발톱을 좀 숨겼던 건지 그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네. 전반전은 음. 저는 사실 후자. 그러니까 조금 발톱을 숨기고,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KT 입장에서는 음. 이 팀이 설린저나 전성현에 대한 어떤 수비 이슈를 안고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KGC도 뭐 허원 수비가 이슈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허원 수비는 KGC가 뭐 특별히 뭐 변칙적인 카드를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음. 사실은 예 그냥 이재도와 변준영이 잘 막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그쵸. 그 아니면 뭐 이제 중간중간에 매치업을 바꿔주는 정도지. 음. 근데 사실은 설린저 특히 설린저에 대해서는 KT가 뭐 더블 팀이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형태의 수비든 뭐든 뭐 매치업 변화든 실제로 뭐 이제 김현민을 6라운드 맞대결에 의해서 또다시 붙였었고, 음. 그런 식의 어떤 변칙 수비나 어떤 그들만의 카드를 가지고 나올 게 되게 뻔한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네. 예. 저는 그런 상황에서 김수희 감독이 오히려 전성현 카드를 벤치로 내리고 음. 양의종을 투입하면서 너희 수비전 분명히 우리 이제 설린저에 대한 어떤 수비 준비해 올 거지? 수비 엄청 강해서 올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수비전에서 일단은 너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같이 수비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예.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전성현이라는 선수가 스타일상 뽀른 움직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되게 많아요, 이 선수가. 네. 그래서 정규 시즌 때도 보면은 선발 출전해서 3쿼터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음. 4쿼터 때는 체력이 안 돼서 김승희 감독한테 막 교체 요청하고 막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4쿼터에는 3쿼터까지 날아다니다가 4쿼터에 뛰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의도적으로 좀 체력 세이브도 하고 KT가 가지고 올랐던 수비 카드 확인하는 겸 오히려 스타트는 수비전으로 같이 좀 가는 음. 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근데 이제 단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청석 기자 뭐 1대1 빈도도 말씀하셨지만은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인업이 이제도 원가드에 양의종, 문성곤 그리고 설린저, 오세근이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이 라인업이 양의종, 문성곤이 활동량 좋다고 하는 것은 사실 수비 얘기지 공격에서는 이 선수들의 어떤 활동량 공격에서는 이 선수들이 뭐 돌파를 막 길게 길게 찢어주고 이런 역할을 전혀 못해요. 제로죠, 제로.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업은 사실은 굉장히 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격에서. 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최영석 기자가 언급한 1대1 공격이라든지 음. 그런 좀 약간 단조로운 느낌의 하이로우 게임이랄까요? 네. 막 활동량이 되게 적어 보이는 하이로우 게임. 음. 이런 정적인 하이로우 게임이나 1대1이 되게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어떤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문성곤 대신 양의종 대신 전성현이 투입되면은 전성현이 스크린 받아서 볼 없이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음. 설사 핸들러가 이제도 한 명이더라도 굉장히 공격 자체가 동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그 KGC 그 1쿼터 스타팅 라인업은 그냥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김승희 감독도 이 라인업은 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 공격이 굉장히 뻑뻑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설린저와 오세근의 하이로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세근이 네. 야 이게 사실 시즌 초반에 특히 자주 나왔던 건데 이 메이드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네. 어제 초반에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공격에서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세근이 부상이 이제 워낙 부상을 많이 안고 뛰는 선수다 보니까 음. 이건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음. 다만 6라운드 들어서 오세근의 마무리 능력이나 공격력이 살아났던 것은 설린저가 워낙 수비수 한 명을 더 거의 1.5명을 붙이고 다니니까 네. 오세근에게 나는 찬스의 질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오세근이 좀 키포인트다. 이 선수가 메이드 어떤 확률이, 야투 메이드 확률이 6라운드처럼 가느냐, 아니면 음. 진짜 시즌 초반 1, 2라운드처럼 한창 안 좋을 때처럼 가느냐. 음. 여기에 따라서 KGC가 의외로 2차전부터 또 KT 수비를 잘 무너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진짜 1차전처럼 전반에 그 고전하는 그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뭐 실제로 김승희 감독님도 그 오세근 음, 선수의 그 메이드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그게 거기서 조금 더 넣어줬으면은 전반이 그래도 그러니까 좀 쉽게 흘러갔을 텐데 거기서 쉬운 득점이 너무 못 넣으면서 조금 많이 뻑뻑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경기에서 조금 그러니까 1차전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전세현 선수의 투입이 저는 약간은 좀 평소보다는 빨랐다. 그리고 변주정에 대한
변준영을 음, 넣고 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음, 이게 오세훈 선수가 좀 거기서 시작되는 공격들이 조금 됐으면 아마 1쿼터에도 그 라인업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약간은 그 양홍석과 김영환 쪽에서의 득점을 진짜 더 아마 줄이고 싶었을 음,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선수들도 어쨌든 흐름을 타면 무서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초반에 좀 잡아놓고 가고 싶었을 텐데 근데 오세훈 선수 쪽에서 공격이 생각보다 안 풀리면서 전선현 선수가 좀 일찍 그러니까 변준현 선수가 먼저 좀 일찍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전선현 선수 들어오면서 근데 전선현 선수가 그래서 많이 슛을 쐈는데 사실은 안 손을 안 들어갔죠. 들어갔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2쿼터에 그 박지원 선수가 전선현 예. 선수를 자극을 하면서 바지 그 잡아당긴 거. 그 예. 오펜스 파울이 그러니까 전상현 선수를 계속 그 전부터 박지원 선수가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막 음, 꼬집고도 하고 때 막 때리고 막 이럴 때 심판이 음, 안 볼 때 그래가지고 음, 전상현 선수가 너무 열받아가 그러니까 바지까지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열받아서 음, 약간은 순간적으로 욱해서 이렇게 툭 쳤는데 자기는 파울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알고 음, 보니까 이제 그게 공격적 파울이 불리는 순간 이 본인의 약간 그 약간 분노와 음, 집중력과 아 이거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내가 보여줘야겠다 약간 그런 승부욕이 갑자기 거기서 불타면서 그 음. 공격적 파울을 계기로 슈팅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갔거든요. 미쳤었죠. 이 쿼터는 진짜 미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같이 있던 동료 기자들한테도 음. 저거 공격적 파울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플레이오프에서의 신경전은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상대의 길을 죽이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약간 해본 사람이 하고 베테랑이 해야 확실하게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고 길을 죽이고 이러는 건데 이게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음, 상대의 그 승부욕을 자극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저거 저러다가 전성현 선수 그 슛감 살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 아니라 장거리 3점 슛을 시작으로 저, 무지막지하게 들어 진짜 미치게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박지원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뭐 네, 이제, 뭐 이 선수 루키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제 정말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활동량도 좋고, 사이즈 좋아서, 그러니까 이 가드가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가드 버전 문성곤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잠재력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 선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성곤이 사실 기여도가 높은 게 어떤 리바운드 가담, 수비,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네, 근데 박시원도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이 그쵸. 선수가. 근데 아직 이게 이 선수가 정말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제 어설픈 신경전, 상대를 오히려 자극해 그래서 살아나게 만드는 신경전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그 3쿼터의 경기 뒤집힐 때 그 어떤 유파울이라든지 사실은 이 프로 무대에서 이제 이 유파울 상황을 자주 경험했던 선수라면은 그 네, 상황에서 끊지는 않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건 참 그거 보면서 아, 확실히 경험이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 사실 정규리그 때도 좀 박지원이 그런 식의 유파울을 한 두어 번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황해서 급하게 끊다가 유파울 많이 몇 번 음. 했었죠. 그렇죠. 이게 대학 때 습관이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예. 대학 때는 안 불렀을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고쳐 나가야 되고 다만 그래도 박지원이 나왔을 때 이 이제 어떤 앞선 활동량은 좋은데 음, 근데 결국에는 팀 전체가 허운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음. 예, 이런 부분 양홍석은 조용하고 김영환도 사실 전성의 미스매치 우위 전반에 잘 활용하면서 좋은 장면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김용환도 사실은 전성현 선수 전반전에 쫓아다니다가 후반에는 전 지쳤다고 봤거든요. 맞아요. 체력 그러니까 다 빠질 것 같더라고. 예. 진짜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어요. 전성현 선수가 그러니까 컨테스트를 잘 했는데 김용환 선수가 음. 그런데도 들어간 게 많아서 그렇지 수비는 그래도 왜냐면 음. 그쪽에서 빵꾸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잘 쫓아가긴 했거든요. 음. 근데 너무 잘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아니, 거기서 힘 예. 빠져가지고 이제 후반에는 김영환 선수가 사실 안 보였고, 음. 저는 근데 이게 약간 강을중 감독님하고 뭔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서동철 감독님하고 이번에 음. 플레이오프를 들어가는 약간 느낌 음. 자체가,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 그런 전술 변화는 정규리그 때 어느 정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가져갔던 거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은 사실은 저는 거기서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감독님들은 음. 워낙 저보다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농구도 뭐 깊게 보셨고 직접 농구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맞다 그러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음. 이
플레이오프에서 왜냐면 워낙 상대도 우리 전술에 대해서 완벽히 세팅을 해서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보다는 약간 원래 하던 뭐 2대2 수비가 원래 뭐 드랍백 수비를 했으면 거기서 그 옆에 도움 수비를 들어오는 걸 하나를 추가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만 줘도 저는 사실은 효과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 서동철 감독님은 사실은 이번 플레이오프 때 갑자기 허운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 경기 전에 인터뷰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약간 의문점이 들었던 게 지금 와서. 정규리그 때도 못 찾았는데 이걸 왜 갑자기 플레이오프 때 찾으면은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음, 이제 와서. 왜냐면은 허운 선수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허운 선수를 그대로 푸시를 하되 음, 허운 선수의 부담을, 그러니까 푸시를 하면서 허운 선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공격을 만들어주고 그런 세팅을 저는 찾아가야지만 KT가 잘 풀린다고 봤거든요. 음, 실제로 전반에 허운이 기회를 잘 잡고 활보를 하니까 잘 풀렸잖아요, KT가. 근데 그렇죠. 왜 갑자기 허운 선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제 말을 살짝, 그러니까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이 중요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좋은 선택이 아닌 건 알지만 우리는 다른 옵션이 필요하다.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한다. 약간 이렇게 덧붙이셨거든요. 나 다음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왜? 음. 우리 이제 와서 MVP, 다른 예. 옵션 찾으려고. 그리고 예.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음, MVP급의 선수인데 이제 와서 왜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 음, 저는 그거는 조금 왜 정규리그 때 안 하던 거를 왜 꼭 플레이오프에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아예 안 하던 거를 플레이오프 때 하려고 하니까 음, 그래서 약간 저는 그래서 강을중 감독님하고 소동철 감독님하고 이번에 지금 플레이오프를 접근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좀 약간 비슷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음, 그러니까 정규리그 운영 때 했어야 됐었던 거를 이제 음, 좀 뭔가 뒤늦게 뭔가 하려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이제 허운 교체도 그 음, 논란 그 이제 말씀하신 분과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허운이 6분 정도 남겨 교체되고 아예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철 감독이 뭐 이제 허운의 체력 세이브를 하려고 잠깐 뺐다가 이게 음, 뭐 이제 보니까 또 여의치 않기도 하고 그래서 안 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작전 타임을 할 때 뭐 허운 혼자만 하냐, 예, 뭐 이런 음, 부분, 이런 질책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다음에 이기면 되지 이런 식의 어떤 멘트들 이런 것들이 음, 상당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 근데 아, 저는 조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허운에 대한 어떤 의존도 줄이 이 이슈는 음,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약간 국내 이 성적 감독 그러니까 이 약간 뭔가 강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허운의 아, 체력만 되면은 저도 그냥 이 옵션을 활용해서 그냥 파생 공격을 노리는 게 낫다고 보지 허운이 볼을 안 잡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쵸. 왜 허운이 안 나설 필요는 없죠. 아니 지금 허운은 KBL의 데미안 릴라드 아니에요. 아, 릴라드 스테픈 기가 막히죠. KBL의 하든 아니에요. 까놓고 말해서 기가 진짜로. 막히죠. 예. 근데 하든 있는데 왜 하든 의존도 낮추겠다고 하든에게 볼을 왜 안 주냐고. 그것도 아니 정규리그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워낙 일정이 빡빡하니까 음, 체력 세이브를 위해서 좀 볼 소요 시간을 좀 줄여보는 이런 선택이라든지 뭐 음,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단기전에서는 한 경기 다 이겨야 되고 출전 음, 시간도 줄일 수가 없는데 음. 왜 이제 와서 이게 하든이 있는데 하든을 왜 안 쓰려고? 허든. 예, 허든. 예. 허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솔직히 저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이게 좀 성철 감독님만의 접근 방식인지 아니면 이게 국내 지도자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허은이 볼을 안 잡을 때 뭐 음. 다른 쪽을 잘 쓴 상황도 아니에요. 볼핸들러가 예. 없어요. 예. 볼핸들러가 없고 뭐 양홍석에게 옵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따로. 맞아.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 선수의 옵션을 잘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브랜든 블러 탑에서 볼 잡고 예. 그냥 막 민기적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 18점 예. 넣은 것도 허수예요, 허수. 예. 마지막에 허운 뺐을 때 그냥 혼자 넣어가지고 몰아넣은 맞아요. 거라서. 3쿼터까지인가 6점이던데. 예. 3쿼터까지 6점이었나? 예. 9점이 있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외국 선수 이런 어떤 구성 그리고 지금 양홍석이나 어떤 다른 박준영 뭐 이런 선수들에게 옵션을 뭐 그렇다고 뭐 포지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음, 예 그들을 활용하는 포지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허운 말고 다른 애들을 해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음. 예 그래서 저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님의 그 멘트와 성향, 음, 그동안의 성향과 음, 혹은 이제 뭐 오늘 경기는 좀 힘들어졌다라고 했던 그 제가 보기엔 현장에 어쨌든 있어서 그 서동철 감독님의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그 직접 들었잖아요. 눈앞에서 보셨죠? 예, 직접 말씀하신. 듣고 봤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뺐을까? 왜냐면 허운이 3쿼터까지, 그러니까 4쿼터 때는 스탯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 3쿼터까지의 스탯을 보면은 18점에 3리바 5어시스트, 야투 음, 성공률이 78%거든요. 자유투 음, 4개 던져서 4개 다 넣고 턴오버 2개, 스틸 2개. 이거 거의 완벽한 경기력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최고의 더, 플레이오프 퍼포먼스였죠, 본인 어. 커리어. 근데 이제 그 4쿼터 때 턴오버 2개만 적립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가 어쨌든 이 KT 입장에서는 쉽게 끝날 수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KGC가 어쨌든 썰린저라는 선수 영입하고 나서 워낙 강하고 지금 챔피언 대권 후보가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강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팀을 우리가 뭐 3대 0으로 꺾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고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러면은 시리즈를 좀 길게 봤을 때 이게 1차전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1차전에 그 시간을 내주더라도 음, 허운이 없는 상황에서의 공격을 풀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약간 이 시리즈를 잡기가 좀 힘들다라는 판단을 제가 봤을 때는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님을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밖에 풀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음, 4쿼터에 왜냐면은 계속 10점 차로 따라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추격권이었고 뭐 브랜든 브라운이 그때 스탯을 쌓았지만 어쨌든 그 공격이 들어갔으니까 스탯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 브랜든 브라운의 그런 묻지마 돌파나 이런 것들이 통해서 그 어쨌든 음, 꾸준히 점수차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허운이 투입돼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기를 좁힐 수도 있는 거고 역전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수를 스스로 접었단 말이죠. 조성철 음, 감독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1차전의 중요성을 아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저는 약간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내어지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진짜 허운이 중요하고 잘하고 허운은 언제든 나가면 자기의 몫을 할 선수고 허운을 투입해서 이 경기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리즈가 길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이 음, 1차전에 그 시간을 내주고서라도 뭐 우리가 허운 말고 다른 옵션을 끝내 못 찾으면 이 시리즈를 우리가 그러니까 가져가기 힘들다. 이건 무조건 여기서 1차전을 내주더라도 이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요, 그냥. 근데 좀, 근데 이게, 찾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 이제 안 뛴 시간 동안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 무의미한 가비지가 돼버려가지고 뭐 아니요? 그걸 심한 가비지는 않지만 예. 찾았으면 점수차가 더 좁혀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KT가 어, 1차전이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이게 허훈이 그 이제 음, 미디어 데이 때 그러니까 음, 상대가 내 득점을 반으로 줄여버리겠다 이재도가 그런 멘트를 했잖아요. 허훈 네, 멘트. 본인은 파워를 2배로 늘려버리겠다. 음, 야, 되게 센스 있고 재밌는 답변이었는데 실제로 변준영 파워를 엄청 늘려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준영이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그 초반에 그 공격 안 풀릴 때 굉장히 잘해줬던 자원이고 1대1 미쳤죠. 예, 그러니까 변준영이 리듬의 그러니까 허훈이 수비 부담을 가질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예,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그 변준영이 허훈 막다가 본인이 이제 파울 관리 못하고 퇴장당했는데 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사실 잘 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플레이오프 때. 그쵸. 변준영, 전성현, 뭐 이제도야 뭐 모르겠지만은 음, 변준영, 전성현, 설린저 같은 선수가 5반칙 퇴장당해서 아예 공격에서 카드 하나가 사라지는 네, 예 이런 상황이 잘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허운을 뭐 솔직히 그때 6분 때 잠깐 뺀 거는 솔직히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어, 3쿼터까지 거의 풀로 뛰었기 때문에 28분 뛰었어요, 3쿼터까지. 예, 그래서 저는 4쿼터에 잠깐 뺐다가 뭐 마지막 한 3, 4분 남기고 다시 투입하는 거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엔 안 넣었고. 네, 근데 안 넣었는데 막상 보니 점수 차가 들어왔으면 이거는 더 따라갔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그렇게 크지 않은 점수 차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야, 이거는 참 이 기회를 아무리 그래도 좀 아쉽다. 예, 어제 음, 설린저 슛감도 되게 안 좋았고, 맞아요. 사실은. 예, 오세근도 안 좋았고, 설린저
설린저도 안 좋았고 변준영은 나가 있었고 이재도는 엉망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이재도는 완전히 그냥 허운에게 또 잡아먹히는 상황. 네. 예, 양의종 문성곤의 수비 에너지 레벨, 음. 예, 이거와 전성현의 폭발, 이걸로 이제 KGC가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허운을 뺀 게 정말, 이 한 경기를 이렇게 쉽게 버리나 약간? 예, 버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참, 허운 본인도 이거를 납득을 할까? 솔직히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어쨌든, 팀 케미스트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안 나오잖아요. 왜 음. 뺐을까?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론으로까지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거 아니면 음.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실. 이게 음. 왜냐면은 진짜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저도 사실은 그때 딱 쉬게 아, 해줄 때 이거 마지막 끝에 한 3, 4분에 몰아쓰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때면 승부 걸어볼만 하지 생각했는데 이러고 있다 경기를 쭉 봤는데 안 들어오네 하고 시간 봤는데 4분. 안 들어오네 하고 했는데 3분. 안 들어오네 하는데 2분. 음. 뭐야 왜 안 넣어 이랬는데 경기가 30초, 40초 남았더라고요. 안 들어오더라고 끝내. 좀 약간 솔직히 진짜 저는 NBA, KBL 뭐 플레이오프 다 보면서 이런 상황 처음 봤어요. 예. 20점 차도 아니고 진짜 10점 한 차. 10점 차도 안 되고 10점 차도 안 됐어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한 그러니까, 7, 8점 차? 음, 많아봤자? 거의 그 정도였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서 3분, 4분 남았는데 에이스 투입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시간이 간 거 저 진짜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선수재 감독님만의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허운이나 선수단과 합의가 된 부분인가? 예. 아니면 이게 그냥 그날 어떤 우발적인 판단이었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향후 분위기에서. 저는 예.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그 순간순간 그 수비에 대해서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게 내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경기 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수비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한 게 있지만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 내가 이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대처를 해야 된다. 경기 중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종종 하셨거든요. 음. 그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허운 의존도 그러니까 딱 그때 기억나는 게 허운 의존도 줄이기. 다른 음. 옵션 찾기. 그다음에 뭐 순간적인 판단 약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 거 보면은 음. 그러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왜냐면은 아. 허운 나갔을 때가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허운 선수도 전반인가 이 쿼터인가 잠깐 쉬러 들어갔다가 거의 바로 나왔거든요. 1분도 안 쉬고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허운이 빠지는 순간 경기력이 완전히 바닥을 쳤거든요. KT가. 그 박정우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 공격에서 너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그 그 오리온이 이대성이 없으면 포렌들러가 없듯이 여기서 허운이 없으면 포렌들러가 없더라고. 저 뭘, 갑자기 최진강을 뭘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2대2를 잘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빅맨의 스크린을 받아서 그 2대2 플레이를 전개를 하고 엔트리 패스만 넣어줄 수 있어도 저는 솔직히 그 이상 뭐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면 허운이 워낙 잘해주니까. 음.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물론 뭐 박찬호 선수나 최준근 선수가 어리고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조금 역할이 커진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두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좀 제외가 되면서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준비가 안 되니까 뭐 허운 없으니까 그냥 그 무의미하게 외곽에서 볼 돌리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폭탄 돌리기 하다가 그냥 터프샷 던지고 백코트 하고 그걸 리바운드 잡아서 KGC는 신나서 속공하고 뭐 문성곤 뛰어댕기고 막 전성현 폭발하고 막 이제도 뭐 갑자기 흐름 타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슛 들어가고 막 음.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그러니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허운 자, 선수 예. 1분도 못 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KT가 정규 시즌 때 정규리그 때 지적했던 약점이 그냥 음, 그대로 같이 오지 않나 싶고 자 음,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이제 허운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자 네. 그럼 최영석 기자는 이 시리즈의 향후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단은 예. 제가 내일 또 가는데 저도 갑니다 내일. 예. 일단은
김영한, 양홍석 쪽에서 지금 뭔가를 더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뭐 기대하기 힘든다는 의미가 거기서 주도적인 옵션을 찾기는 지금 와서는 힘들 것 같고요. 음. 저는 그냥 허운을 어쨌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뭐 없어요. 그냥 허운 38분씩 떠 수밖에 없어. 그래야 경기력이 나와. 그럴 수가. 아, 아니, 그, 다른 선수, 그래서, 안 됩니다. 허훈 선수 30분만 뛰게 해가지고, 10분 동안, 뭐, 최진강 선수랑 박주현 선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허훈 선수, 진짜, 38분씩 뛰면서, 그래야지만 팀이 굴러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야지만 보일 것 같아요, 저는. KT 입장에서는. 네. KGC는 너무 잘해요. KGC는 제가 봤을 때 1차전에 100%가 아니었어요. 전혀 경기력이 전혀 100%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런 경기는 사실 저도 얻는 게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KGC 입장에서 1차전 같은 경우는. 음, 예. 근데 이겨버려서 그냥 좋아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 흘러가듯이 예. 그냥. 1차전은 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가운데서 힘의 차이와 어떤 KT가 좀 도와준 부분들 음. 이런 게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러면 시리즈 스코어는 뭐 여전히 3대1 뭐 이 정도 보십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허훈이 한번 부산 가서 허훈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산 가서 그냥 예. 이 시리즈 저는 KT에게 바라는 건 허운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허운만 보여. 아. 근데 브랜든 브라운 진짜 너무 못하더라. 진짜. 진짜 브랜드 이거 클리프 그러니까 클리프 알렉산더는 잘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리온 전자랜드랑 비슷한 게 여기도 외국 선수진에서 갭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네. 국내 선수진에서 뭐 맞대응 카드를 놔도 음, 결국에는 외국 선수 싸움에서 자꾸 그러니까 전자랜드 오리온은 너무 심각하고 그 갭이 음. 야 KT KGC도 결국엔 거기서 그냥 벌어져 있는 갭이 자꾸 영향을 다른 데 계속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이 맨날 말하는 알렉산더는 덩크 원툴이다. 네, 라고 덩크도 했는데 못해. 덩크를 어저께 림에다 리, 꽂아버리더라고요. 리메 블록을 당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파울 당하면서 마무리 몇 개만 해줘도 엄청 잘할 텐데 분위기가. 덩크 아, 원툴인데 덩크마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고.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는 한 20분 하려다가 지금 한 네. 40분 동안 했는데, 네. 자, 저는 1차전 잡으면서 KGC 3대 0의 길이 열렸다고 봅니다. 예. 근데 형, 예. 형 근데 3대0 원래 아니었잖아요. 아니에요, 저 이거 3대 0 맞아요. 전자랜드 오리온을 전자랜드 3대 2로 그때 저희 방송이랑 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희 기사 나갈 때 3대 1로 바꿨죠. 예, 그래요? 그거. 예, 3대 0은 다른 데서도 다 3대 0이었습니다. 예. 근데 알았어. 좀 약간 좀 솔직히 하면서 찝찝하긴 했거든요. 이게 되나?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될 것 같아요. 예. 난 전랜 3대0 할 때 솔직히 찝찝했는데, 예. 누가 KT 3대2를 질러줘 버려가지고, 이제 거의 저희 6강 끝나면은 이제 네, 같이 모여서 또 할 텐데 네. 아마 이제 민주국 이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KT 3대2의 실제, 이게 예. 민방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지금 2차전 내일 또 다른 시리즈 진행이 되고 3차전 뭐 4차전 뭐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리즈들이 네, 아무튼 저희가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할 수 있으면 해서 네, 간결하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조만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실에서. 네, 예. 예, 그러면 늦은 시간에 고생하셨고 그러면은 예, 쉬세요, 정서 씨.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